2025년 겨울, 창밖에 비가 내린다. 57살. 어느덧 60이 코앞이다. 요즘 들어 자꾸만 옛날 생각이 난다. 아마도 나이가 들어서겠지. 회사에서도 요즘 눈치가 보인다. 젊은 애들은 컴퓨터를 뚝딱뚝딱 하는데 나는 아직도 엑셀 함수 하나 찾는데 한참이다. 월급은 예전만 못하고 애들 뒷바라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런데 말이지. 돌아보면 참 열심히 살았다. 정말로. 1975년 7살이었나? 국민학교에 입학했다. 그때는 교복도 있어서 까만 바지에 하얀 와이셔츠 그리고 검은 단추 5개 달린 그 재킷. 어머니가 동대문 시장에서 사오신 거였는데 한 치수 크게 사셔서 소매를 계속 접어 입었지. 여러분, 우리는 조국 근대화의 역군입니다. 그땐 무슨 말인지도 몰랐다. 그저 점심시간이 되길 기다렸지. 학교 끝나면 항상 골목에서 놀았다. 고술치기, 딱지치기, 자치기. 요즘 애들은 스마트폰만 보지만 우린 온 동네가 놀이터였어. 야, 이번엔 내가 이겼다. 굿을 내놔. 안 돼. 네 손가락 선 넘었어. 에이, 너 맨날 그래. 그 친구 성민이. 걔는 중학교 때 이사 가다니 소식이 끊겼지. 지금은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그리고 비석치기. 여름이면 반팔 교복 입고 운동장에서 해가 질 때까지 했었지. 무릎이며 팔꿈치는 늘 까져 있었고 어머니한테 혼나는 게 일상이었어. 아버지는 공무원이셨다. 박봉이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셨지. 어머니는 집에서 바느질 일을 하셨어. 미싱 밟는 소리가 밤늦도록 이어졌던 기억이 난다. 우린 가난했지만 그게 가난인 줄 몰랐다. 모두가 비슷하게 살았으니까. 텔레비전은 동네에 한 집만 있었고 그 집 앞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수사반장을 봤지. 얘야,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이 나라가 잘 살려면 너희들이 공부를 해야 해.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1979년 초등학교 5학년 때였나. 그해 가을 뭔가 나라가 시끄러웠다. 어른들이 라디오 앞에 모여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뉴스를 들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 대통령이 돌아가신 거였는데 아이들이었던 우린 그저 휴교령에 좋아했지.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거. 80년 봄, 6학년 때. 서울의 봄이라고 했나. 어른들이 희망에 차 있었는데 그해 여름 또 계엄령이 내려졌지. 학교에선 훈화 시간이 늘어났고 우린 교련 비슷한 걸 배웠어. 제자리 뛰기, 차렷, 열중시어. 지금 생각하면 참 특이한 시절이었지. 1981년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드디어 중학교. 그런데 문제는 어느 학교로 갈지 몰랐다는 거야. 제발 가까운 데로. 제발. 뺑뺑이. 추첨으로 중학교를 배정받던 시절이었지. 어머니는 내가 집에서 가까운 중학교에 배정되길 기도하셨어. 박민수. 중1중학교. 집에서 버스 타고 1시간이 넘는 거리. 어머니 얼굴이 굳었지. 하지만 뭐 그게 운명이었다. 중학교 교복은 검은색이었어. 우리 때는 머리도 짧게 깎아야 했고 여학생들은 단발이었지. 두발 검사도 받았어. 야, 이거 너무 길잖아. 체육 시간 끝나고 바로 이발소 가. 몇 밀리미터 차이로 혼나고 손등을 맞고. 지금 같으면 큰일 날 일이지만 그땐 그게 당연했어. 중학교 때부터 야간 자율학습이 시작됐지. 저녁 먹고 다시 학교 가서 밤 10시까지 공부. 자율이라고 했지만 사실 강제였어. 자는 뭘 있나? 눈 감은 놈 다 일어서! 창밖을 보면 다른 반 불빛들이 반짝였지. 마치 우리 모두가 같은 감옥에 갇힌 것 같았어. 그래도 그때 친구들과 나눴던 속삭임, 몰래 돌려읽던 만화책들, 그게 낙이었지. 중학교 2학년 때였나? 옆반에 예쁜 애가 있었어. 이름은 수진이. 체육 시간에 우연히 눈이 마주쳤는데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돌렸지. 그게 다였어. 고백은커녕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해봤지. 그저 운동장에서 농구할 때 걔가 지나가길 기다렸어. 그리고 그 순간 멋있게 슛을 넣으려고 했지. 근데 맨날 빗나갔어. 그때는 라디오가 전부였어. 별이 빛나는 밤에 2시에 데이트.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라디오를 켜고 숙제를 했지. 조용필, 이문세, 변진섭. 카세트 테이프를 모으는 게 유행이었어. 친구들끼리 테이프를 빌려주고 녹음하고. 저작권? 그런 거 아무도 몰랐지.
오락실도 생기기 시작했어. 갤러그, 팩맨. 100원짜리 동전 몇 개 들고 가서 친구들이랑 순서 기다리면서 했지. 어머니한테 들키면 혼났지만.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번엔 고등학교 입시. 또 뺑뺑이였지만 이번엔 성적 순으로 그룹이 나뉘었어. 그때부터 진짜 입시 지옥이 시작됐지. 아침 7시 등교, 밤 11시 하교. 주말도 학교 나가고. 청춘? 그런 거 없었어.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더 심했지. 새벽 1시까지 학교에 남아서 공부했어. 선생님들도 우리랑 같이 남아 계셨지. 각성제 먹는 애들도 있었어. 나는 커피를 마셨지. 인스턴트 커피에 설탕 잔뜩 넣어서.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몸에 버텨졌는지 모르겠어. 책상에 하면 된다, 수험생 파이팅 같은 스티커를 붙이고 100일, 50일, D-Day를 카운트다운 하면서. 1986년 고등학교 3학년 가을 서울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렸지. 나라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 호돌이, 둘리, 마스코트도 귀여웠고. 하지만 우린 그걸 거의 못 봤어. 공부해야 했으니까. TV에서 경기 중계가 나와도 우린 학교에서 책을 보고 있었지. 그때 가끔 생각했어. 나는 언제 진짜 놀아보나 하고. 하지만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 1980년 12월 대학 입학 학력고사. 그날 아침 어머니가 끓여주신 미역국을 먹고, 아니, 미끄러진다고 안 먹었나? 손이 떨렸어. 이 시험 하나로 내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몇 주 후 수험번호 1, 2, 3, 4, 5, 6 합격.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공대. 어머니가 우셨고 아버지는 그날 처음으로 소주를 사주셨지. 1987년 3월 드디어 대학생이 됐어. 처음으로 머리를 기를 수 있었고 교복을 벗었지. 자유. 정말 자유였어. 하지만 캠퍼스는 시끄러웠어. 최루탄 냄새가 항상 진동했고 학생들은 대자보를 붙이고 구호를 외쳤지. 독재 타도 민주주의 쟁취! 1987년 6월 그 유명한 6월 항쟁. 캠퍼스는 물론이고 거리도 시위로 가득했어. 나도 거리로 나갔었지. 친구들이랑 같이. 최루탄 연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무서웠지만 동시에 뭔가 역사적인 순간에 내가 있다는 게 신기했어. 그리고 6월 29일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이 나왔을 때 캠퍼스가 들썩였어. 우리가 해냈다고. 그렇게 시작된 대학 생활. MT 가고 과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처음으로 여자친구도 생겼어. 은이라고. 같은 과 후배였어. 도서관에서 처음 봤는데 이번엔 진짜로 말을 걸었지. 저기 이거 교수님 과제인데 같이 할래요. 뭐 이런 식으로. 처음 데이트는 명동이었어.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먹고 극장에서 영화 보고. 가시나무 새였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날 손을 잡았던 건 기억나. 1988년 대학교 2학년 때 서울 올림픽이 열렸지. 온 나라가 흥분했어. 우리나라가 드디어 세계 무대에 서는 거라고. 개막식 날 친구들이랑 TV 앞에 모여 앉아서 봤어. 손에 손잡고 노래가 나오고 화려한 불꽃놀이가 터지고 뭔가 가슴이 벅찼지. 그리고 그해 가을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걸 봤어. 우리나라가 종합 4위를 했다고. 1989년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다. 입대 전날 은희가 역까지 배웅 나왔지. 기다릴게. 편지 자주 써. 기차가 떠날 때 창밖으로 손 드는 은희를 봤어. 그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졌지. 군대 2년, 편지가 전부였어. 주말마다 PX에 가서 편지지를 사고 막사에서 불침번 사면서 편지를 썼지. 1991년 봄, 드디어 저녁. 기분이 이상했어. 자유롭지만 동시에 불안했지. 2년 동안 세상은 얼마나 변했을까? 저녁하고 바로 은희한테 전화했어. 근데 오빠, 미안해. 나 만날 사람이 생겼어. 첫사랑은 그렇게 끝났지. 1992년 복학해서 졸업하고 취업 전쟁. 매일 아침 신문 구일란을 확인하고 이력서를 썼어. 손으로. 면접도 수십 번 봤지.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결과는 2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보통 불합격이라는 뜻이었지. 그러다 1993년 초 드디어 중견기업에 합격했어. 연봉은 1200만 원. 지금 보면 적지만 그땐 큰 돈이었지. 신입사원 시절 코피 심부름, 복사, 팩스 보내기 온갖 자비를 다했어. 선배들 눈치 보면서. 야 신입, 이 자료 좀 정리 좀 해봐. 야근도 많았지.
밤 10시, 11시는 기본. 주말 출근도 찾았고.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 다들 그렇게 했으니까. 1994년 가을. 어머니가 선을 보라고 하셨어. 처음엔 싫었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나갔어. 명동의 어느 찻집. 그리고 그녀를 만났지. 지금의 아내. 첫인상은 소각했어. 화려하진 않았지만 뭔가 편안해 보였지.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정이라고 해요. 아, 네, 저는. 떨려서 제대로 말도 못했지. 그렇게 사귀기 시작했어. 주말마다 만났지. 롯데월드, 남산타워, 한강둔치. 그때는 데이트 코스가 정해져 있었거든. 6개월쯤 만났을 때 청혼했어.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저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렇게 간단했어. 드라마처럼 무릎 꿇고 반지 끼워주고 그런 거 없었지. 그냥 서로 웃으며 손을 잡았어. 1995년 봄. 결혼식은 조촐했어. 하객 200명 정도. 예식장도 그리 크지 않았지. 아버지가 내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 이제 너도 가장이다. 책임감 있게 살아라. 그 말이 무겁게 느껴졌지. 하지만 동시에 뭔가 새로운 시작 같았어. 첫 아들이 태어났어. 분만실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지. 그리고 처음으로 아들을 안았을 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이렇게 작고 연약한 생명이 내 아들이라니. 여보, 우리 아들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어.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지.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 근데 그 해 말 나라가 망했어. IMF. 하루아침에 회사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지. 우리 회사도 구조조정을 시작했어. 동기들이 하나둘 짐을 싸서 나갔지. 나는 운이 좋았어. 살아남았지. 하지만 그 후유증은 컸어. 월급은 깎이고 복지는 사라지고. 아내는 아이를 보면서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 우린 모든 지출을 줄였지. 외식은커녕 전화비도 아껴 썼어. 2000년 밀레니엄 베이비로 딸이 태어났어. 아들 둘을 원했지만 딸을 낳는 순간 그런 생각은 사라졌지. 딸은 아들과 달랐어. 더 섬세하고 더 애교도 많았지. 아빠, 아빠. 딸바보가 되는 건 순식간이었어. 2000년대 아이들을 키우는 게 생활의 전부였어. 아침에 아들 학교 보내고 출근하고 야근하고 주말에는 아이들 학원 데려다주고. 그때 강남으로 이사했어. 아이들 교육 때문에. 빚을 내서 아파트를 샀지. 30년 대출. 그때부터 정말 숨 쉴 틈이 없었어. 회사에서는 성과 압박, 집에서는 생활비, 대출. 하지만 아이들 웃는 얼굴을 보면 버틸 수 있었어. 2015년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어. 스카이는 아니었지만 괜찮은 대학, 공대. 아들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아빠, 엄마. 그날 밤 아들과 단둘이 술을 마셨어. 아들이 20살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 너 이제 다 컸구나. 아빠가 열심히 일해주셔서 제가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 내가 잘한 게 있구나 싶었지. 2020년 내가 52세가 됐을 때 회사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 과장님, 이 데이터는 엑셀로 자동화하면 10분이면 끝나는데요. 그래? 나는 수동으로 하는 게 익숙해서. 옛날 방식이신 것 같은데. 그 말이 들렸어. 가슴이 철렁했지. 나는 이제 꼰대가 된 건가? 2022년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전쟁을 시작했어. 아빠, 또 떨어졌어요. 30대 1 경쟁률이래요. 괜찮아. 다음에 또 있어. 근데 속으론 걱정이 태산 같았지. 나 때는 이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그리고 반년 후. 아빠, 드디어 합격했어요. 휴, 정말 다행이었어. 딸은 2018년에 대학에 들어갔어. 어문계열. 아빠, 나 교환학생 가고 싶어. 교환학생? 그거 돈 많이 들지 않니? 한 학기만 내가 알바해서 일부는 보탤게. 결국 보내줬어. 딸이 원하는 걸 거절할 수가 없었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020년 코로나. 세상이 멈췄어. 재택근무를 시작했는데 적응이 안 됐지.
화상회의도 어려웠어. 주민이 뭐니 하는 프로그램들, 젊은 애들은 금방 배우는데 난 매번 헤맸어. 그리고 회사에서 제일 나이 많은 축에 들게 됐어. 주변의 60대 초반들은 하나둘 명예퇴직하고. 2023년 55세. 월급은 깎였고 지출은 늘었어. 딸 대학 등록금, 생활비, 집 대출, 그리고 부모님 병원비까지. 통장을 보면 항상 마이너스 직전이었어. 여보,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하죠?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딸만 졸업하면. 근데 사실 확신이 없었어. 요즘 들어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여. 머리는 백발이 되고 주름은 깊어지고 회사에서도 점점 밀려나는 느낌이야. 젊은 애들은 나를 꼰대라고 생각할 거고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걸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남은 건 빚과 피곤함 뿐이야.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집에 왔어. 명절도 아닌데. 아빠, 요즘 힘드시죠? 아니, 괜찮아. 아빠,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요. 회사에서 힘드신 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 아빠, 제가 이제 번잖아요. 조금씩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들의 손이 내 어깨를 감쌌어.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지. 며칠 후 딸이 나를 커피숍으로 불렀어. 아빠, 이거 드세요. 응? 이게 뭐니? 편지예요. 제가 아빠한테 쓴 거. 편지를 펼쳤어. 아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빠는 항상 저희를 위해 사셨어요. 한 번도 자신을 위한 적이 없었죠. 저는 그런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감사해요. 사랑해요, 아빠. 커피숍에서 중년 남자가 울었어. 어느 날 새벽 산책을 나갔어. 요즘 잠이 안 와서 자주 나가거든. 공원을 걷다가 문득 생각했어. 나는 실패한 게 아니야.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고 아들은 직장을 다니고 딸은 꿈을 키우고 있어. 30년 넘게 회사를 다니며 한 번도 가족을 굶긴 적이 없어. 아내와 함께 웃을 수 있고 아이들이 나를 존경해줘. 이게 실패인가? 아니야. 이건 성공이야. 내 방식대로의 성공. 그 뒤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 젊은 직원들한테 물어봤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좀 가르쳐 줄래? 네? 아,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부끄러웠지만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나이가 많다고 멈춰 있을 순 없으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모두 모여 TV를 보던 때가 가끔은 그립다. 요즘은 각자 자기 방에서 각자의 스마트폰을 보고 나니까. 여보, 오늘 일찍 왔네요? 응. 오늘은 일찍 끝나서. 와, 아빠, 우리 같이 영화 볼까요? 그래, 이런 게 행복이지.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얼마 전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 1975년 국민학교 입학 사진부터 결혼 사진, 아이들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깨달았어.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특별하지 않아. 대단한 성공도 하지 못했고 부자도 아니야.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리고 그게 충분해. 정말로. 이제 60이 코앞이야. 퇴직도 얼마 안 남았지. 두렵기도 해.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돼.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취미도 찾아보고 여행도 가고 아내랑 둘이서 걷고 싶은 길도 많아. 가끔 젊은 후배들이 물어봐. 과장님, 인생 선배로서 조언 하나만 해주세요. 완벽하려고 하지 마. 그냥 최선을 다하면 돼. 그리고 후회보다는 감사를 세요. 안 된 것보다 된 것을 봐. 그러면 살만해. 1968년에 태어나서 2025년까지 57년에 살았어.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뛰놀던 고마. 입시지옥에서 끙끙대던 고등학생. 최루탄 연기 속에서 구호를 외치던 대학생. 첫 월급을 받고 기뻐하던 신입사원. 아이의 손을 잡고 걷던 젊은 아버지. 그리고 지금 어느덧 나이든 모습의 57살. 돌아보면 후회도 많아.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더 현명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동시에
감사해. 이 모든 순간에.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60대에도, 70대에도 나는 계속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갈 거야.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해왔듯이. 이게 내 인생이야. 1968년생. 한국 남자의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하진 않은 인생. 그리고 나는 여전히 걷고 있어. 앞으로도 매일매일 열심히.